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00명대를 기록하면서 4차 유행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 대신에 핀셋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나흘째 600명대, 700명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방역 당국은 4차 대유행을 좀 조심해야 된다. 어떤 전문가들은 4차 유행에 초입 단계다라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좀 추세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꽤 등락을 반복하면서 일부 정체기를 보였지만은 최근의 증가세는 일시적인 현상보다는 앞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많이 지적된 것처럼 감염 경로 불명 비율도 증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전파 위험성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확진자 수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염제 생산 지수가 1.07에서 1.11로 오히려 상승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신규 확진자 수 자체가 많으면은 확진자를 관리하기 위한 방역 대응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기 때문에 확진자 동선 추적이라든지 접촉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염 전파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확산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요. 이것이 앞으로 얼만큼 가파르게 증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좀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방금 짚어주신 대로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또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3차 유행 때 그 초기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와 비교를 하면 지금 좀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일단 상황적으로 봤을 때 좀 유리한 점도 있고 좀 불리한 점도 있을 텐데요. 일단 유리한 점은 지난 3차 유행 때보다는 일단은 계절적으로 따뜻한 봄이 됐기 때문에 잘 이용하면 충분한 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점인데 우리가 작년 사례를 본 것처럼 아무리 날이 따뜻해도 밀폐된 장소에서 모임을 많이 가지시게 되면 감염 전파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계절적인 요인을 잘 이용해서 환기가 잘 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직 2%대이긴 하지만 예방 접종이 시작되면서 고위험군 대상으로 접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3차 대유행 때에도 겨울이라는 어떤 변수를 좀 관가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유리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 아직 지역 사회에서는 한 4에서 6%밖에 발견되고 있지는 않지만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에서도 이제 변이 바이러스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해외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증가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우리 확산세에 이제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점들이 조금 불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난 3차 유행 때보다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숫자 자체가 너무 이제 큰 숫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1,000명, 2,000명으로 진단될 확진자가 늘어날 수가 있겠고 또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진단이 되는 것이 좀 늦는 경우가 있어서 사후 확진되시는 분도 계속 나오고 있고 산발적으로 이제 무더기 집단 감염 그동안 N차 전파가 많이 있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확진자 증가세를 더 가파르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차 대유행 때 작년 12월하고 지금을 좀 비교해 주셨는데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방역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2.5단계로 올리진 않고 2단계로 유지하면서 유흥시설에 대한 핀셋 방역 조치를 좀 강화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필요한 조치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특히 역학조사라든지 방역 관리가 어려운 그런 유흥시설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적합한데 문제는 이제 핀셋 방역은 말대로 이제 그 해당 지역에서의 감염 위험률을 줄일 수 있겠지만 지금 감염 양상은 그 선행 확진자 접종률이 40%에 이르고 있고 감염 경로 불명 비율도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어떤 필수적인 사업장이라든지 돌봄 시설, 교육 시설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핀셋 방역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전 생활에서 방역 수칙을 조금 더 준수하는 것을 강화하고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메시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단계 격상을 한다는 것은 어떤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방역수칙 준수 이행률도 높이고 또 국민적인 경각심을 한번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 예. 일단은 정부에서 단계를 올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 국민들께서 자율적으로 적극적인 좀 다시 한번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루 평균 확진자가 700명 정도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취약시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 종교시설, 체육시설, 학원 이렇게 9개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아마 이번 점검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핵심 방역 수칙, 그러니까 이용자 인원을 적절히 지켰는지, 이용 시간을 지켰는지, 종사자와 이용자분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착용하도록 안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기본 방역 수칙을 또 추가로 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역 관리 책임자가 잘 정해졌는지, 출입자 명부 관리라든지 발열 체크나 의심 증상자를 점검하고 있는지 이런 기본 방역 수칙들에 대한 리스트를 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정부에서 어떤 이런 행정적인 점검과 조치는 굉장히 또 파급력이 크고 현장에서 이행력을 높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어떤 집단 감염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행정 당국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든지 네. 미인가 시설, 그러니까 사각지대나 회색지대, 그러니까 아니면 관리하는 어떤 부처가 좀 겹쳐서 좀 책임 소재가 좀 불명확할 때 이럴 때 또 조금 방역 사각지대나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 조치로 좀 놓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나 업종 같은 건 없는지 좀 점검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점검할 때 어떤 효과뿐만 아니라 이런 방역 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 것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만들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도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서서 쭉 교수님께서 지금 추세를 분석해 주셨는데 지금 추세에서 좀 안 좋은 요소 중에 하나는 또 비수도권에서도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40% 정도는 비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특히 부산에서는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360명을 지금 넘어선 상태고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회사에서 교육에 참가한 직원이 7명이 한꺼번에 확진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부산 상황 그리고 비수도권 상황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종사자, 접객원 이런 분들에 대한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셔서 예.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지 않거나 좀 접촉자 추적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좀 어렵고 또 뒤늦게 발견되고 또 이미 상당 부분 N차 전파가 지역 사회로 전파되는 사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서 이제 확진자 증가세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회사에서 어떤 교육을 하실 때 좀 충분한 방역 수칙을 어느 정도 지켰는지 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예. 아무래도 기본적인 방역 수칙 항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을 잘 하시고 또 마스크를 벗고 함께 식사를 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자제하는 이런 기본적인 방역 수칙들을 무슨 필수적인 사업장에서도 잘 지키시고 또 회사라든지 또 교육 공간 학원에서도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 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내일 접종을 재개할지 이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접종 재개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는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특정 연령대나 대상군에 제한이 걸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네, 아마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의약품청이라든지 영국의 어떤 방역 당국의 결정과 유사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백신 접종을 통한 이득이 우리가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어떤 생길 수 있는 손해보다 훨씬 크다면은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이득이 좀 연령별이나 대상군별로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걸 좀 제한해서 선택적으로 예방 접종을 권고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드문 부작용이고 좀 적절히 치료하면은 호전되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부작용을 잘 모니터링하고 의심됐을 때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진료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서 국민들이 이제 좀 안심하면서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일반인 분들에 대한 어떤 접종에 대한 안내 사항, 또 의료인들에 대한 접종에 대한 안내 사항과 어떻게 이런 분들이 상담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진료 지침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서 예방 접종은 계속 재개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은 이제 뭐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어떤 감염 발생률이라든지 또 이상 반응 신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내일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중요한 건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백신 접종에 임하느냐잖아요. 정부에서도 신뢰도를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문 대통령도 솔선해서 백신을 맞기도 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백신을 맞기를 좀 꺼리시는 듯한 목소리도 좀 들려오는 게 사실이에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백신 접종이 국민들에게 해가 될지 해가 되지 않을지 또 의학적이거나 어떤 통계적인 이런 전문적인 판단은 세계 각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로도 그렇고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내려서 이제 관련된 가이드라인 안내 지침을 내리실 텐데 거기를 이제 충분히 신뢰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문가들의 어떤 권고안에 대해서 또 계속 좀 불신을 가지신다든지 또 접종률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약간 또 과학적인 영역만으로 충분한 어떤 설득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어떤 좀 사회적인 캠페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유명 인사분이라든지 신뢰가 높으신 분들이 이제 공개 접종하시면서 접종을 좀 독려하신다든지 또 해외에서도 이제 접종률을 높이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우선 접종을 꼭 맞으셔야 되니까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캠페인 예를 들면 이제 손자 손녀와 함께 이제 만나고 포옹하고 이러한 포스터를 이용해서 어떤 좀 감정적인 정서적인 공감대를 통해서 이제 백신 접종 동기를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맞고 이제 손자 손녀와 좀 편하게 만나실 수 있다라는 예.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백신의 이득을 우리가 충분히 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노력들도 같이 좀 병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뭐 논란이 됐던 게 혈전 생성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일부 얀센 백신에서도 이 혈전 생성이 논란이 돼서 지금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 이제 2분기 중에 600만 명분의 물량을 공급받기로 한 상황이어서 괜찮을까요? 네, 일단 보고되고 있는 말씀하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그 유럽 의약품 규제청이라든지 또 미국의 CDC에서의 어떤 판단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건 얀센 백신은 이제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은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백신이 되겠고, 물론 이제 아데노 바이러스 종류가 좀 다릅니다만은 네. 그래서 미국에서 보고된 부작용 논란도 이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고, CDC에서도 미국 질병관리청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각 주에서는 이제 미국 질병청에서의 공식적인 발표 같은 것 좀 기다려보겠다는 움직임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직까지 그 3상 임상 시험을 통해서 품목 허가를 받을 때 임상 시험에서 이제 크게 위중한 문제가 될 만한 사례는 보고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또 많은 이상 반응에 대한 보고와 분석들을 유럽의약품청이라든지 해당 국가에서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얀센 백신도 이렇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백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슈에 대해서는 항상 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노력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백신과 관련해서는 내일 발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재개할 것이냐에 대한 방역 당국의 발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백신 물량이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다 보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제 백신도 좀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백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좀 다른 백신을 여유 있게 많이 확보하고 있다면 좀 검토하는 우선순위가 좀 뒤로 밀릴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노바백스 백신에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처음에 이제 어떤 원재료, 부재료의 물량 부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좀 우려됐었는데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충분히 확보를 했고 생산량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또 우리 국내에서 위탁 생산이 가능한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국 의약품청의 공식적인 품목 허가는 받지는 않았지만 곧 임상 시험이 종료돼서 이제 우리가 품목 허가가 되고
국내에서 사용 승인이 되면은 노바백스 같은 백신을 우리가 백신 접종에 이용할 수가 있겠는데 항상 예기치 못한 이슈들은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 러시아 백신 같은 예. 경우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 국가에서도 러시아제 백신을 도입하고 예. 또 이제 기존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러시아제 백신을 이렇게 교차 접종하는 임상 시험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해외 각국에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예. 어떻게 도입하고 지금 우리가 삼상시 임상시험 결과는 있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접종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상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는 아직은 좀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료들을 좀 확보해서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고 유럽 각국에서 그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모니터링하고 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도입할 준비는 미리 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